자, 21세기 선진 대한민국 함께 앞으로! 하지만 장외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두 후보를 향해 선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야 이당 저당 돌아다니는 게 워낙 많으니까 탈당하고 출당하는 건 별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도리는 아니다. 저는 이당 저당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당이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후보는 맞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20년 그게 윤 대통령이 키운 사람입니다. 시체에 칼질하겠다고 덤비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경선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안 후보는 SNS에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며 사실상 탄핵 반대파를 겨냥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먼저 밀어주시기로 했고 유정복 지장도 밀어줄 것이고 뭐 일부는 또 그리 가시는 것도 아니겠습니까만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보고 총 48명의 현역 의원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김기현,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을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 어제 연락을 한다는 거는 상가집에 지금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라 하는 얘기랑 같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이나 내일 후보께서 직접 컨택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탈락하자마자 연락한다는 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바로 조만간 연락을 할 거다. 김문수 후보는 직접 얘기해서 나경원 후보 문자 위로도 드리고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아직 통화는 못했다. 이걸 좀 객관적으로 윤석 대변인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 누구 캠프로 좀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글쎄요. 그동안에 뭐 여언도 생각을 하실 거고 또 본인의 정치 행보 앞으로 또 많이 남아있는데 유불리를 생각하실 텐데 아마 본인 생각하기에 되는 후보, 본인 생각하기에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후보에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야 본인 힘을 합치는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으로서는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느냐, 비중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가 있느냐 이런 점으로 따지고 보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대신에 지지율이 그 전까지 많이 높은 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뭐 어제 1차 결과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문수 후보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동안 두 분이 햄버거도 같이 드시고 맞아요. 같은 행보를 하셨던 걸로 보면 아마도 그 과정에서 뭔가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강 가면 같이 뭐 하면서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을 텐데 불행히도 이제 본인은 4강에 못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힘을 합치는 과정은 김문수 후보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의 상무로 채용돼 1년 7개월간 받은 급여 등 2억 1,800만 원을 뇌물로 받습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도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그 대가로 타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고 이스타항공이 2018년 3월 평양 방북예술단 전세기도 띄울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문 전 대통령이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서면 질의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선 40일 전 나온 검찰의 기소 결정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위에게 지급된 돈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재석이 사위 와주시잖아. 아, 그래? 근데 사위 보는 사람은
안 내는 걸로. 원래 안 내는 내잖아. 건데 내지. 형은 아니, 내겠지. 너 받을 거잖아. 아니야. 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아니야. 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주는데 안 받. 넣는 데뺄 필요가 없잖아. 근데 나는 지영이 누나를 너무 하고. 너무 좋아. 그지? 누나가 축가 부르면 성스럽지. 뭔가. 눈물 쏟지. 그리고 린. 야, 뭐 콘서트. 릴리 가겠지. 너한테 오겠냐 지금? 아 맞다. 아 가수들 쪽이랴.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많은 하객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전날 저기를 지나갔어요. 근데 이 일대가 간 건 아니고 지나가셨어요. 아 그럼요. 초대는 받지 못했지만 예. 지나갔는데 예. 정말 저 일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고요. 예. 1부 사회는 유재석 씨가 맡았고 2부는 또 문세윤 씨와 조세호 씨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예. 김종민 씨가 1세대 아이돌이잖아요. 코요테로 활동한 경력도 많고 또 예능 활동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1세대 아이돌들이 총출동했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예. 뭐 이효리 씨를 비롯해서 뭐 H.O.T 그리고 신지 씨는 물론이고 모두 다 본인의 이제 개인 SNS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이런 결혼식 처음 봤다라는 소회들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저렇게 김종민 씨가 만세를 하고 있는 사진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 결혼식이. 근데 오늘 온라인에서 좀 논란거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가수 인순이 씨, 선배 가수 인순이 씨가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결혼식 자체도 비공개고 당연히 신부 얼굴고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영상 올렸다가 좀 구설에 있었나 봐요. 그렇죠. 일부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김종민 씨와 이제 신부 이름이 나온 것도 신부 이름만 딱 잘라서 이렇게 일부만 올리기도 했었는데 인순이 씨의 경우에는 사실 저런 실수 좀 가능하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예쁜 모습이라서 본인이 미처 비공개 결혼식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신부 얼굴이 다 나오게 이제 그런 SNS에 내용을 업로드를 했는데 나중에 당사자들을 만나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치 않는데 괜히 공개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 1936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민 가정의 5남 중 막내로 태어난 교황은 젊은 시절 화학 기술자를 꿈꿨지만 22살이던 1958년 수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됐는데 남미 출신 교황은 가톨릭교회 2000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빈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직위명을 딴 그는 평소에도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계인의 모범이 됐습니다. 지난 2014년 8월에는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분단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So che è una sofferenza, una la so sicuro, che ci sono alcuni parenti, tanti parenti che non possono ritrovarsi.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 등에도 관심을 갖고 세계 분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E ieri sono stati bombardati bambini. Questo è crudeltà. Questo non è guerra.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Al confine con gli Stati Uniti, prime vittime di quell'esodo della disperazione e della speranza dei milioni che salgano dal sud verso gli Stati Uniti e tanti altri. 가난한 이를 향해 스스럼 없이 손 내밀던 세계 큰 어른의 선종 소식에 세계가 비통에 빠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살던 산타 마르타의 집 양쪽 문고리에 빨간 리본을 감고 매듭 위에 밀랍 도장을 찍어 봉합니다. 교황청 국무처장 케빈 페럴 추기경이 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애도 기간이 시작됐음을 선포하면서 교황직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상징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날 오후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서는 교황의 입관식이 거행됐습니다. 스위스 병사 2명이 지키는 가운데 관에 누운 교황의 시신에 성수가 뿌려집니다. 교황청은 이날 교황의 사망 원인을 뇌졸중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6월 작성한 유언장도 공개됐습니다. 지상의 삶의 석양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매장 장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다며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안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하게
프란치스코라는 이름만 새겨지길 원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은 로마의 4대 대성당 중 하나로 교황이 생전에 자주 방문했던 곳입니다.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것은 10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를 보인 교황의 모습에 교황청과 천주교 신도들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Ed è come perdere un fratello, un amico, come perdere quella persona che ti incoraggia sempre ad andare. 교황청은 입관식에 이어 진행된 추기경단 회의에서 교황의 장례식을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금빛 의자에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뒤로 금빛 액자와 장식품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의 집무실이 온통 금빛으로 장식된 것은 트럼프의 유별난 금사랑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트럼프가 초상화 액자에 빛이 반사되는 금색 테두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특수 잉크와 프린터를 사용하느라 작업이 지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집무실 곳곳에 금색 장식을 추가하기 위해 골드가이로 이름난 전문 가구 제작자도 초빙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플로리다 자택에 있던 황금색 아기천 사상이 백악관에 설치됐고 테이블에는 트럼프 이름이 각인된 도금 컵받침이 놓였습니다. 결과물에 만족한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황금빛 페인트는 진짜 황금을 흉내낼 수 없다며 그래서 진짜 금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 we have an oligarch pig in the White House. 2주 만에 또다시 미국 전역에서 700여 건이 넘는 트럼프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독재자, 파시스트 등 규탄 구호도 더 독해졌습니다. 풀뿌리 저항 캠페인 50-501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대도시뿐 아니라 소도시까지 확산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끝까지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I'm a veteran. I fought for this country, not this